넷째, 이번 SKT 사태는 윤석열 정부가 경고해온 중국의 대선 개입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사태가 아마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 사안을 크게 키우지 않고 넘어가고 싶은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야 김문수 후보를 제대로 돕는 것인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이번과 같은 호재가 포착되면 맹공을 퍼부어야 하는데, 그러나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밝혀낸 현실은 윤 대통령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방증합니다. 지난 1편에 이어서 2편의 방송입니다. 1편을 먼저 보지 않으신 분들은 1편을 먼저 보시고 나서 이번 영상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닌 체계적인 대한민국 공작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중국이 과거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영향력 공작을 우리나라에 전개해온 전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간 포착된 중국의 공작 패턴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선관위에 대한 화웨이 개입 의혹입니다. 저번 4월 2일 치러진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 현장에서는 한때 와이파이 네트워크 목록에 정체불명의 화웨이 신호가 포착되어서 개표 참관인들이 중국 해킹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개표소 한복판에 뜬 화웨이 명칭의 신호는 중국 장비를 통한 해킹 시도를 의심케 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오히려 참관인 3명을 개표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둘째, 선관위 측은 개표 시스템은 외부망과 완전히 단절된 폐쇄망이므로 화웨이 장비와는 무관하며 문제의 와이파이 신호도 참관인 휴대전화 테더링을 화웨이로 이름을 바꿔단 것 같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유야무야 됐지만 선거 과정에 중국이 사이버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혹마저 공식 기관에 의해서 묵살당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셋째, 선관위 해명의 진위와 별개로 우리 선거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접근 시도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당히 불길한 징후였습니다. 넷째, 공제학원 등 문화교육기관을 통한 침투입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공제학원 등의 이름으로 국내 대학과 교육 현장에 소프트파워의 거점을 심어왔습니다. 공제학원은 표면상 중국어와 문화를 전파하는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의 이념 선전과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아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등은 공제학원을 중국의 해외 정보 수집과 현지 여론 통제의 전진기지로 간주해서 미국 영국 등 서방 각국에서 잇따라 퇴출시켰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아직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24곳이나 공제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 영향력 공작의 무풍지대가 다름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국립대학교 5곳을 포함한 상당수 대학이 공제학원의 운영 예산을 중국 측에 의존하는 구조라서 중국 정부의 깊숙한 관여와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교육 네트워크는 친중 인사 육성과 여론 분위기 형성에 활용되어 왔고 중국의 국내 침투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해 왔다고 보입니다. 다섯째, 온라인 여론 조작과 댓글 공작입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만 검열과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 각국의 여론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이미 수년 전부터 유튜브 등 대한매체를 통해서 중국이 한국 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폭로와 의혹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다소 음모론적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인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최근에는 유력 언론의 일면에 보도될 정도로 현실적인 위험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온라인 댓글 부대 일명 오마우당과 친중 성향의 매체를 동원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불리한 정보는 차단 왜곡하는 심리전을 펼쳐왔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해외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친중 성향의 인플루언서를 지원하고 한국 내 친중 매체를 통해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책에 유리한 보도를
내보낸 정황들이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이러한 은밀한 여론 조작의 공작은 자유사회 내부로부터 여론을 흔들어 민주적 의사결정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중국 유학생 및 중국 교민들의 조직적 동원입니다. 과거 몇 년간 한국 내에서 발생한 친중 세력의 집단행동 사례들 역시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나 티베트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대학가에서 일어난 시위 현장에 우리나라 내 중국인 유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폭력적 대응을 한 사건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회 등이 중심이 된 일부 중국 유학생들은 티베트 지지 시위대와 한국 시민들을 집단 폭행해서 무리를 빚은 바 있었는데 그 배후에 주한 중국 대사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주한 중국 대사관의 무관 즉 현직 인민해방군 장교가 직접 나와서 유학생들을 사실상 지휘했고 대사관이 유학생들에게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화 등을 통해서 시위 참석을 독려한 정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2019년 12월 17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 공관이 자국민들을 한국 내 정치활동에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조사에 따르면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 상당수가 이미 본국에서 공산당 혹은 공산주의 청년단에 조직적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보도입니다. 한 대학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가 당 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4명 중에서 3명은 중국 공산당의 해외 세포조직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의미로 유학생 사회 전체가 중국 당국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조직망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해외 유학생들에게 서로의 동향을 감시 보고하게 하고 현재 중국인 사회를 관리하면서 본국의 이념을 전파하는 공적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그러한 폭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외 민간인 동원 능력은 중국이 필요시 한국 내 여론이나 정치 현안에 물리적 심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사례들은 중국이 이미 다방면에서 한국 사회에 깊숙이 영향력을 행사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선거관리 인프라에 대한 의혹, 교육 문화 영역 장악 시도, 온라인 여론전, 교민사회의 조직화 등 그 수법은 정말 다양하지만 그 종착지는 결국 대한민국의 여론과 의사결정 구조를 교란하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흔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번 SK텔레콤의 해킹도 이런 중국발 공작 시도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때 그 실체가 분명해진다 할 것입니다. 단순한 개인정보 해킹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정보를 대규모로 탈취함으로써 사전선거 개입 내지 체제 전복을 노린 준비 행위로 의심할 이유가 다름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이성 책을 갖고 계신 분은 156페이지 총성 없는 전쟁 대한민국 침공 시나리오 파트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쟁의 풍경이 달라졌다. 포성이 울리지 않아도 전쟁은 시작될 수 있고 병력이 국경을 넘지 않아도 국가는 침공당할 수 있다. 총이 없는 전쟁, 탱크가 없는 전쟁,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전쟁, 바로 무형의 침투로 이루어지는 21세기형 전쟁이 지금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개 단락만 더 읽겠습니다. 현대전은 더 이상 군사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이버 공격 한 번으로 국가 전력망이 마비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조작된 여론은 정권을 뒤흔들며 언론과 교육을 통한 장기적 쇠뇌는 국민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다. 총보다 키보드가, 탱크보다 담론이, 미사일보다 사상이 더 치명적이 된 시대,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서운 세상, 무서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이 무서운 침투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 태도와 침묵은 왜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대외 주권이 걸린 중대 안보 사안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대책을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은 중국의 사이버 공작 행위에 대한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좀처럼 들리지 않는 모양인데 혹시 그 이유가 짚히는 데가 있으신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왜 민주당은 왜 중국발 사이버 테러에 분노하지 않는 것일까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민주당은 그간 대외관계에서 친중 기조 혹은 최소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전략을 선호했습니다. 중국은 높은 산이고 한국은 그 밑에 작은 봉우리라고 했거나 한국은 천리마에 붙어있는 파리에 불과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혹여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외교적 마찰을 빚는 것을 경계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둘째, 이번 해킹 사건을 정면으로 문제 삼기 시작하면 과거 선거 관련 의혹들까지 재조명되는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총선 이후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해킹에 의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민주당은 강력하게 일축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 중국 해커들의 대규모 침투가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니 이를 인정하고 파고들수록 과거 자신들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주장했던 그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딜레마에 놓이게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SKT 해킹을 단순한 기업의 보안사고로 축소해버리고 국가 차원의 위협으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고픈 그런 유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에 유리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대외 공작 문제가 부각되면 자연스레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진영이 힘을 얻게 마련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호재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김문수 후보를 제대로 돕는 것인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이번과 같은 호재가 포착되면 맹공을 퍼부어야 하는데 당내에 그러한 전략적인 인재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넷째, 이번 SKT 사태는 윤석열 정부가 경고해온 중국의 대선 개입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사태가 아마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 사안을 크게 키우지 않고 넘어가고 싶은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민주당은 중국의 노골적인 사이버 침략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입장 표명이나 공조태세를 보여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자들은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라는 말을 들어도 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자들이 국민적 분노와 불안을 전혀 대변할 생각이 없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부정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이는 지난 겨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까지 거론하며 언급했던 가정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선거 자체를 뒤흔드는 부정행위나 외세 개입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고는 일부 야권과 언론에 의해서 폄하되거나 과도한 우려 내지 정치적 의도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밝혀낸 현실은 윤 대통령의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방증합니다. 수천만 유권자의 통신 정보가 고스란히 외국의 해커들에게 넘어간 상황 자체가 선거 개입의 전초 단계로 볼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선거 개입 정도를 넘어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애초 선관위 전산망의 해킹 위험을 강조하면서 대비태세를 주문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선관위 서버가 취약해서 해킹 위험이 있다 이 얘기를 여러 차례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 우리 통신만행의 심장부에서 중국발 해킹 조직의 숨결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는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 시나리오가 추상적 음모론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적 위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정선거의 모습은 비단 옛 독재시대처럼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개표를 조작하는
원시적인 방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21세기형 부정선거는 외형상 정상적인 투개표 절차가 진행되는 듯 보이면서도 정보전과 사이버전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민주주의 기반을 뒤흔드는 그런 형태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용자 본인 인증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해커들이 특정 인물들의 휴대폰을 복제 또는 통제하면서 선거 관련 인증 시스템이나 내부 통신망에 침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선거 당일 대규모 통신장애나 유권자 대상 스미싱 범람 등을 일으켜서 혼란을 조장하는 시나리오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유출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투표 의향이 높은 계층을 표적 삼아서 심리전에 활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란과 정보 조작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택을 충분히 왜곡할 수 있는 현대적인 부정선거의 새로운 수법이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까지 언급하며 경고했던 것도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의 위험이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국제적 맥락을 보더라도 중국은 세계 각지의 민주선거에 은밀히 개입해온 전력이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대만 등보다 더 중국에 가까운 대한민국이 그 예외일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미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고 그들의 최종 표적은 대한민국의 국가 운명을 결정짓는 선거 과정일 가능성은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니라 사전선거 개입을 노린 체제전복 시도의 일부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는 결과적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짚어낸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험은 여러분께서 지금 느끼고 계시듯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상의 총성 없는 전쟁이 이미 시작됐고 그 표적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중국발 해킹 세력이 우리의 통신망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정보를 약탈해간 현실, 그리고 그 배경에 대선을 앞둔 불순한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은 모든 자유시민들에게 일깨움을 주는 경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은 외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방심과 분열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나 절망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표입니다. 외부의 간섭 시도가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높은 투표율과 단호한 민심의 표출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싸움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투표장입니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 한 표를 통한 우리 국민의 의사표명이야말로 중국을 비롯한 그 어떤 세력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길일 것입니다. 자유파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단결된 자유의지로 응답해야 합니다. 외부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나라를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투표장으로 갑시다. 사전투표장이 아닌 본투표장에서 만납시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